네, 안녕하십니까. 나고의정서 이행준수 신고 처리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ABS 연구지원센터의 안민호라고 합니다. 사실 좀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근데 지금 발표 자료에도 이제 과기정통부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그냥 폼 날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부처 로고를 넣은 건 아니고요. 나고정서 이제 우리가 당사국이 되면서 2017년도 8월 17일부터 당사국이 되면서 이제 신고하고 하는 의무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전자원법에서 책임기관, 국가 책임기관하고 점검기관을 이제 규정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소관 자원인 생명연구자원에 대해서는 바이오의학 인프라 사업부에다가 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산하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권한을 위임하지는 못했고 이제 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다 처리한 다음에 이제 증명서 자체는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도장을 찍어서 다시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어떤 자원이 이제 들고 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궁금하실 경우에는 오늘 일단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제 번호가 외우기 편합니다. 8333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뒤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신고 시스템을 일단 저희 ABS 저희 ABS 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이제 같이 붙여서 구축을 해놨고요. 외국인들도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경문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신고를 어떤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대상 자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저희 시스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이제 개별적인 이제 구체적인 신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절차 같은 경우는 워낙 간단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유전자원,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모든 자원은 다 대상이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나고의정서의 적용 범위는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용이라는 단어, 유틸라이제이션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데요. 유전자원의 이용이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이게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가 이제 갈리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지식은 저희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어떤 유전자하고 관련된 전통 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통 지식을 제공한 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이익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는 있습니다. 자, 이제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김남준 박사님 계시는 인간 유전자원은 이제 적용 대상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인체 유래물이나 이런 혈액 세포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요.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나고의정서, 생물 다양성 협약부터 나온 나고의정서 체제라는 건 결국 어떤 국가가 생물 자원에 대해서 주권을 가진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주권이 미치지 않는 어떤 공해상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아니면 우주라든지 이런 데서 갖고 온 유전자원은 이제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어떤 자원을 가져와서 연구를 하신다. 공해에 있는 무슨 심해에서 플랑크톤을 가져다 연구를 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고의정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제공국이 있고 이용국이 있습니다. 양자관계가 기본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데는 이제 제공국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고나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용이라는 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다른 이제 국제조약, 그다음에 특허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저희 신고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나고의정서 당사국이 되면서 우리 자원에 대해서 외국으로 이제 나갈 때 어떤 승인이나 허가를 요하지는 않고요. 단순히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만 이제 그야말로 팩트만 제공을 하시면
그 어떤 형식적인 불비만 없을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거의 그대로 해서 증명서가 과기부장 찍어서 이제 나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뭐 한 달 정도 저희가 두고는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복잡한, 물론 이제 없을 때보다는 번거로워졌지만 어쨌든 복잡한 절차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여기 왼쪽에 두 번째 보시면 ABS CH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 두 가지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절차 준수 신고가 있습니다. 각각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우리 ALIS에서 자원 검색할 수 있는 메뉴하고, 그다음에 이 신고 시스템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 사실 이 PPT도 사실 이 그 매뉴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아까 여기서 왼쪽 부분, 이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국내 유전 자원 접근 신고입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건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즉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자원 이용할 때는 아무 신고도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당연히. 외국인이 이제 우리 유전 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근 신고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어떤 예전에 신고했던 거에 이제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변경하는 신고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익공유를 위한 상호합의 조건 체결을 그 사후적으로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국가한테 확인받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 신청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요 1번만 잘 아셔도 나머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속인주의, 이 신고의 주체는 속인주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접근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연구원에 있는 외국 학생들도 우리나라 자원 갖고 이용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적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용입니다. 이용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그 이용은 아니고요. 그 유전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유전자원의 그 유전적 생화학적 구성 성분에 관하여 이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 등을 통해서 R&D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R&D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하게 이제 좀 얘기를 해서 R만 하면 안 되고 D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구만 하면 안 되고 개발까지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 유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연구 또는 개발이 아니라 연구 및 개발이라고 이제 유럽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좁게 해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저도 그 방향으로 우리 법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국내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의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외적으로 내국인이 이용하는 우리 자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자원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접근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거는 어떨 때 쓰시냐면은, 우리 보통, 저는 이제 이쪽 전공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어디에 이제 논문 쓰시려면 뭐 다른 국가 2개국 이상의 그 기탁기관에다 이제 기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DSMG 같은 데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자원에 대해서 그 자원이 나고야 정서 프리냐, 나고야 정서에 대한 이슈를 다 절차를 잘 밟았느냐를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외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서 이걸 기탁하는 거면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우리나라 자원 갖고 내가 여기서 분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내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즉, 일종의 그 원산지 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지금 DSMG에다 그걸 많이 저희가 보내줬고요. 뭐냐면 이제 한국 연구자가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자원 제공자하고 이용자가 같은 거죠. 동일하게. 그래서 암미노가 제공자고 또 동시에 이용자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면 이제 DSMG에서는 이거는 한국에서 정부에서 증명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기탁 받아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기탁을 받아줍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수료는 뭐 10,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게 외국인들이 그 10,000원 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 기재부에서 그 허용을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 다 한국 쪽 파트너가 대신 내드립니다. 한 10불 더 받으시는 경우도 그냥 있고, 아니면 협력관계 고려해서 그냥 공짜로 해드리고 10,000원 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30일 이내에 발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신고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유전자원 접근 절차 소출 신고.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해외 유전자원을 취득해서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내외국인 불문이라고 써놨죠. 개념적으로는 외국 자원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이용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즉 대부분은 한국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사람이 제3국에서 A국 국민인데 A국 국민이 한국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B국에서 어떤 자원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 외국인도 이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한국인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런 게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까지 절차준수 신고는 아직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서류를 구비한 나라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고야에서 당사국이면서 두 번째로 유전자원에 대한 ABS 절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접근 신고 증명서를 같은 거를 발급하는 국가에서 갖고 올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미국 먼저 했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 갖다 쓰셔도 되고 신고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일본은 당사국입니다. 근데 일본은 자기네 자원 자유롭게 갖고 나가도 되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고정서 당사국이라는 요건은 충족시키지만 두 번째 요건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 일본 정부에서 받은 게 없는데 뭘 첨부해서 내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거긴 나고정서 당사국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엄격한 ABS 절차를 갖고 있어요. 준수를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정권기관에다가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요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니까 별로 이렇게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불익 통해서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독일, 일본, 베트남, 중국 이 5개가 탑 5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개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픽을 베트남 빼고는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고들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90일 이내에 그 외국 국가로부터 제공국으로부터 픽을 받으시고 그 90일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간을 조금 늘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국이 지금 업데이트가 좀 안 됐는데요. 지금 119개국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면 이제 120개국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국가가 도대체 내가 어떤 자원을 갖고 오려고 하는데 그 국가가, 왜냐하면 그 제공자한테 이제 그 정보를 받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 제공국의 제공자도 자기네 나라 법이 잘 어떤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저희에게 구체적인 국가명을 알려주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희 신고 절차 같은 경우는 이 양식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냥 정말 한 페이지입니다. A4 한 페이지에 그 어떤 그 자원 관련된 정보만 입력해서 수수료 납부하실 정부 수입인자하고 같이 제출하시면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없으실 것 같고요. 예,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